흔히 자동차를 구매할 때 선루프나 ABS는 옵션으로 장착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옵션은 바로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의 하나인 옵션에서도 이것을 구입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옵션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그 선택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만나보실까요? (2001년 9월 11일) 항공기 납치 및 자살 테러 사건으로 인해 미국 뉴욕에 있던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은 그라운드 제로로 바뀌어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무너져버린 쌍둥이 빌딩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직후 일주일간 증권시장을 열지 못한 미국은 물론이고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9월 12일 한국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은 12시에 개장됐지만 종합주가지수는 9%가 넘는 하락으로 시작했고 곧바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된 후 잠시 지수는 반등한 듯 했지만 결국 코스피 200 지수는 전일 대비 12%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실제로 9.11 테러 전의 행사가 65.0과 62.5 풋옵션을 집중 매도했던 일부 증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풋옵션들은 장중 한때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하면서 행사가 55.0에서 62.5의 풋옵션 종목들은 9월 11일 화요일 종가가 0.01이었던 것들이 각각 0.70, 1.73, 3.00, 5.05로 끝났고 종가 기준으로 최대 505배가 됐습니다. 9.11 테러 발생 하루 뒤인 2001년 9월 12일 이야기 잘 보셨습니까? 당일 하루에 엄청난 손실을 입은 증권사의 이야기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 500배의 수익은 반대로 500배의 손실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인사이드에서 확인하시죠. 앞서 소개해드린 이야기에 나왔던 풋 옵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 행사가는 무엇일까요? 같은 파생 상품이지만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는 그 차이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시를 통해 옵션 거래의 개념을 이해하고 선물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거래소에 상장된 옵션 상품을 살펴본 후 옵션의 특성을 활용한 거래 전략과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이란 첫째, 특정 자산을, 둘째, 특정한 날에, 셋째, 특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선물과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냐 팔 수 있는 권리냐에 따라서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구분합니다.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많은 분께서 자주 혼동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사고 파는 권리의 대상이 옵션 자체인가요? 아니죠. 기초자산입니다. 그리고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이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매수라고 하고 이 권리를 발행하고 매수자로부터 금액을 받는 것을 매도라고 합니다. 이때 납입하는 일정 금액, 즉 옵션의 가격에 해당되는 것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풋옵션의 경우 조금 복잡하니까 우선 콜옵션의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물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지만 살짝 차이가 있죠. 선물은 특정한 가격에 무조건 사거나 팔아야 하는 것에 반해서 옵션은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옵션의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사는 것이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면 되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히려 더 싸져서 굳이 옵션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이득이 안 된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선물 개념을 잡느라도 정신없었는데
자, 옵션에 대한 설명을 말로만 듣고 있자니 더 헷갈리시죠? 쉬운 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 사장님과 유배추 씨의 배추 매매를 옵션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포기가 1,000원인 배추를 한 달 뒤에도 포기당 1,000원에 사고 싶은 김 사장님은 자, 권리금으로 포기당 20원을 유배추 씨에게 지급하고 미래 배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자, 배추값이 어떻게 변해야 김 사장님이 싼 값에 배추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격이 오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 뒤 시장에서 배추값이 1,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김 사장님의 권리 행사 가격은 1,000원이므로 시장 가격보다 200원이나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유배추 씨에게 행사하면 권리금으로 지급한 20원을 감안하더라도 포기당 180원을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달 뒤 배추값이 800원으로 내렸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배추 씨에게 이미 지급한 20원의 프리미엄이 조금은 아깝지만 굳이 유배추 씨에게 1,000원씩이나 주고 배추를 살 필요가 없이 시장에서 800원만 주면 배추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감안하더라도 포기당 820원에 구하는 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김 사장님은 배추 매입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시장에서 더 싼 가격에 배추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서 배추 거래를 선물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예에서는 배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비록 해지 기능을 했지만 배추를 선물 거래로 확보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배추의 가격이 싸졌다 하더라도 선물 계약을 이행하고 비싼 가격으로 배추를 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선물 매수자에게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야만 이익이 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설명한 콜옵션 매수자에 의해선 뭔가 다른 점이 있었죠. 가격이 오르지 않고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규모가 단지 이미 지급한 권리금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 콜옵션을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김 사장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였더라도 권리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배추를 많이 비싸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에서 손익 특성의 차이입니다. 앞의 예에서 옵션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다시 정리해보면 한 달 뒤에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최종 결제일까지 한 달이 남아있는, 즉 잔존 일수가 1개월인 행사가 1,000원의 콜옵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옵션을 산다는 것은 권리를 취득했다는 의미이고 그 취득한 자를 매수자라고 합니다. 권리금으로 준 대금은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서 구분해야 될 개념은 옵션을 사는 것이 옵션의 기초자산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풋옵션을 다루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초자산을 파는 것과 관련된 계약은 풋옵션이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은 이 풋옵션이 의미하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콜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군가 콜옵션을 취득하고 싶다면 누군가는 적절한 가격을 붙여도 반드시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이 발행자를 매도자라고 합니다. 배추 옵션에 의해서 유배추 씨가 매도자에 해당됩니다. 유배추 씨의 경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잔존일수 1개월인 행사 가격 1,000원의 콜옵션을 20원에 매도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옵션 거래와 선물 거래의 차이점과 콜옵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옵션 매수와 매도는 어떤 것인지, 옵션 프리미엄 또는 옵션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옵션 용어들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과 옵션의 행사 가격이 같은 경우 이 옵션을 등가격 옵션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ATM이라고 합니다. ATM은 at the money의 약자입니다. 사실 현재 가격과 행사 가격이 완전히 동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옵션을 등가격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행사 가격이 높은 콜옵션의 경우 이를 외가격 옵션이라고 하며 영어를 OTM이라고 합니다. OTM은 out of the money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행사 가격이 낮은 콜옵션의 경우 이를 내가격 옵션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인더머니의 약자입니다. 풋옵션에 대한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먼저 용어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콜옵션과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행사 가격이 높은 경우를 내가격 옵션이라고 하고 낮은 경우를 외가격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말로만 설명을 듣자니 지루하시죠?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옵션들 중에서 대표적인 상품인 코스피 200 옵션으로 실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10월 25일 코스피 200 지수는 251.72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등가격 종목인 행사 가격은 가장 가까운 252.5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이 252.5인 콜옵션의 현재가 화면을 함께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S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선 그 모습을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저 현재가 화면에서 기초자산이라 함은 코스피 200 지수를 의미하고 그 값은 코스피 200 지수의 최종 가격을 의미합니다. 장이 끝난 후니까 10월 25일에 종가가 되겠습니다. 보통 옵션 현재가 화면에서 선물 가격도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자산이지만 차익거래나 해지 등의 수단으로 선물이 함께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 선물의 가격과 연동되는 정도가 큰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함께 보여주는 화면들이 많습니다. 자, 화면에 보니 거래량과 미결제 수량이 표시되어 있네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들의 개념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매수자가 20계약을 매수했을 때 이것은 곧 누군가 매도 주문을 20개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거래량은 20개입니다. 40개가 절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자, 40개라고 계산되는 거라면 거래량 맨 뒷자리에 언제나 짝수여야 하겠죠.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값처럼 거래량은 홀수의 값도 가집니다. 즉, 거래량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체결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 하나, 매도 하나가 만나서 한 개의 체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미결제 수량, 정확히 미결제 약정 수량이란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시험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선 계산 방법을 익히기 전에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종 결제일에 결제를 받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매수자나 매도자들이 보유한 계약, 즉 포지션이라는 표현에서 보면 매수자나 매도자가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계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결제를 받지 않은 계약이라는 의미에서 미결제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약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매가 성립되는 일, 즉 계약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미결제 약정 수량이란 거래자들이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최종 결제될 수 있는 계약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모든 거래자들이 보유한 계약수의 총합이 결국 미결제 약정 수량이 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체결해서 한 계약의 계약이 되는 것이지 매수자 계약 따로, 매도자 계약 따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각자 나누어진 계약서 사본의 개수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개수가 미결제 약정 수량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결제 약정 수량은 계산한 법이 감이 잡히시죠? 미결제 약정 수량은 무조건 증가만 하는 거래량과는 달리 신규 거래가 체결되면 증가하고 계약이 청산되면 감소하게 됩니다. 시장이 추세를 갖고 진행되는 경우와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에 과연 미결제 약정 수량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그때 그 거래량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결제 약정과 거래량의 의미적 특성과 개념적 차이를 이용해서 두 수치의 변화 모습으로 장애 상황을 판단하는 기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가 화면에서는 거래량과 미결제 수량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내용으로 상한가와 하한가가 보이네요. 주가지수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에서 상한가와 하한가까지의 거리가 동일하지만 옵션의 경우에는 가격의 움직임이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한가와 하한가를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들은 계산된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는 것이 쉽습니다.
옵션 가격이 곡선상에서 움직인다는 표현이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가지수 옵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는 부분에서 화면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개 더 골라보면 내재 변동성, 델타, 세타, 감마, 베가, 로, 잔존일수 등이 보입니다. 이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각각 하나하나마다 짧게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주가지수 옵션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콜옵션에 이어서 풋옵션에 대한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는 이후에 풋옵션 부분에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권리이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로 예를 들게 되면 실물 거래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이해가 직관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풋옵션을 매수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부터 개념 정립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풋옵션은 매도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걸 매수한다고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개념을 잡을 때는 매수 매도라는 단어보다는 취득, 발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보면 개념 정립이 보다 쉬워집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옵션 계약을 매수 매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옵션 계약으로 기초자산을 매수 매도하는 것인지 그 매수 매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면 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매수를 상방 포지션 보유, 매도를 하방 포지션 보유의 개념으로 혼용해서 나오는 혼란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런 개념의 혼동을 줄일 수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추 매매를 풋옵션의 개념으로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예도 콜옵션의 예에서와 동일하게 김 사장님은 배추값이 오를 것으로 유배추 씨는 내릴 것으로 예상해서 서로 한 달 뒤에 배추를 거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단 콜옵션의 예에서와 달라진 내용은 이번에는 옵션 발행자가 유배추 씨가 아니라 김 사장님이라는 점입니다. 자, 현재 포기당 1,000원인 배추가 앞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 같아서 아무리 가격이 하락을 해도 1,000원에 팔고 싶은 유배추 씨는 한 달 뒤에 포기당 1,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추 매도 권리 행사 가격이 1,000원인 옵션을 취득하기 위해서 김 사장님을 방문합니다. 김 사장님도 배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 달 동안에 9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으로 100원을 받으면 배추 가격이 900원이 됐을 때도 비록 배추를 1,000원에 사줘야만 하는 상황이 돼도 손실에 대한 보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유배추 씨에게 100원의 권리금을 제시합니다. 유배추 씨는 100원의 권리금을 지불하게 되면 비록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라 하여도 100원의 비용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900원에 파는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가격이 더 심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자, 한 달 후 가격이 150원이 오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유배추 씨는 시장에서 배추를 팔면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감안하더라도 50원의 이익을 더 보고 팔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이때 김 사장님은 유배추 씨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받은 권리금은 모두 김 사장님의 수익이 됩니다. 다음의 경우 배추 가격이 50원만 오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가격이 배추 매도 권리 행사 가격인 1,000원보다 비싸기 때문에 유배추 씨는 배추를 시장에서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1,050원을 받아도 이미 김 사장님에게 지급한 비용을 감안하면 포기당 950원에 판 것과 같은 셈이 되기 때문에 원래 1,000원에 팔려고 했던 것보다 50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추가 유배추 씨 예상대로 하락을 했고 150원이나 내려서 850원이 된 경우입니다. 유배추 씨는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감안하면 900원에 파는 셈이 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면 시장 가격보다 50원 비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해서 김 사장님에게 1,000원에 팔아서 50원의 이익을 더 얻습니다. 이때 김 사장님은 유배추 씨의 권리 행사를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50원의 손실을 보고 배추를 떠안게 됩니다. 배추 가격이 더 하락했다면 김 사장님은 더 큰 손해를 보면서 유배추 씨로부터 배추를 사줘야만 했겠죠.
마지막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추 가격이 50만 하락했을 때는 김 사장님과 유배추 씨의 손익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추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유배추 씨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지만 이미 지급한 권리금보다 배추 가격이 하락폭이 작아서 옵션 거래로 배추를 파는 것이 시장에서 그냥 팔았을 때보다 50원의 손해를 보고 파는 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옵션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시장에서 950원 팔았을 때 옵션을 행사해서 비록 1000원에 팔아도 이미 지급한 권리금이 100원이기 때문에 900원에 파는 셈이 돼서 시장 가격보다 50원 싸게 파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 사장님은 예상대로 가격 하락폭이 100원 미만이 되었고 유배추 씨의 권리 행사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당 1000원에 사긴 했지만 이미 받은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포기당 900원에 사는 삶이 되어서 시장에서 950원에 사는 것보다 50원 싸게 사는 결과가 되었고 결국 50원의 이득을 봅니다. 자, 복잡한 옵션 이야기는 잠시 쉬어가고 증권 용어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부터 유래되어 온 단어를 쓰다 보니 매수와 매도에 바이와 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옵션 포지션에 적용할 때 매수 포지션을 바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색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롱 포지션이 맞습니다. 선물에서는 롱 포지션이라고 하면 기초자산의 값이 상승 시 선물의 수익도 증가하는 포지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풋, 롱 포지션을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이 증가하는 풋 포지션인가? 라고 혼돈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옵션에서 쓰이는 롱은 상승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 유출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풋, 롱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즉 현금의 유출이 일어나는 풋 포지션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풋옵션 계약을 매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포지션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에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 옵션과 개별 주식 옵션, 미국 달러 옵션 등 3가지 옵션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최종 결제 방법상에서 특이한 것으로는 달러 옵션을 들 수 있는데 달러 선물과 마찬가지로 달러 옵션도 인수도 결제 방식으로 최종 결제를 합니다. 달러 옵션과 개별 주식 옵션의 거래량은 현재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예로는 주로 코스피 200 옵션의 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도 선물과 마찬가지로 상품이 표준화돼서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표준화되는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당하는 기초자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최종 결제 시기와 방법이 있겠습니다. 코스피 200 옵션에 대해서는 주가지수 옵션을 다루는 시간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 대신에 기초자산이 지수가 아닌 현물인 옵션 중에 달러 옵션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옵션의 기초자산이란 옵션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미국 달러 옵션인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입니다. 당연히 캐나다 달러도 홍콩 달러도 오스트리아 달러도 아닙니다. 기초자산에 대해 정의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승수 또는 거래 단위입니다. 미국 달러 옵션의 경우에는 한 기억의 크기가 가격에 상관없이 $10,000입니다. 콜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의 의미는 달러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달러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즉 달러를 파는 의무를 지는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은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즉 달러 현물 보유자가 지금 팔기보다는 미래에 가격이 많이 빠질 것을 예상해서 미래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풋옵션의 권리를 행사해서 보유한 달러 현물을 비싸게 매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달러 환율이 오히려 올랐을 때는 풋옵션을 매수할 때
지불한 금액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비싼 가격, 즉 높은 환율의 달러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풋옵션 매수의 경우와 반대로 반대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달러를 사주는 의무를 지는 거래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현물 보유자가 콜옵션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매수할 때 달러를 파는 것과 관련된 계약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콜옵션을 매도 시에는 환율이 올랐을 때도 계약을 맺은 환율에 달러를 팔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풋옵션 매수 시에는 환율이 올라도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의무 없이 비싸게 시장에서 정산하거나 아니면 그냥 달러 현물을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풋옵션 매수는 현물 보유자에게 일종의 보험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만기가 긴 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만기가 짧은 보험은 보험료를 조금 내는 것처럼 만기가 긴 옵션은 가격이 비싸지고 만기가 짧은 옵션은 가격이 싸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옵션의 가격을 구성하는 두 요소인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에 대해서는 주가지수 옵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는 시간에 다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만기일이라고 부르는 최종 거래일은 세 번째 월요일이고 최종 결제일은 그로부터 거래일로부터 이틀 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달러 옵션 매수자가 두 번째 수요일에 달러가 필요하다고 해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한 달러 옵션으로는 세 번째 수요일 정도 외에는 달러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달러 옵션의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최종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현물을 인수도하는 최종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달러 선물의 최종 결제 방법이 준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하루 이틀 뒤로 더 미루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그에 따른 조치가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진화된 형태의 상품의 하나인 옵션 상품의 특성을 이용하면 주식이나 선물, 채권 등과 달리 새롭고 다양한 방법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선물도 레버리지를 증대시킨 거래수단입니다. 하지만 선물로 취한 포지션의 반대 방향으로 기초자산이 움직일 경우 레버리지가 증대된 만큼 손실도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옵션의 비선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적은 프리미엄만을 지불하고 큰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의도하는 방향으로만 해지를 할 수 있으면서도 지급하는 기회비용은 선물 등으로 해지할 때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선물은 보유한 포지션의 방향으로 가격이 많이 움직일수록 수익이 증가하지만 옵션의 경우 여러 종목들의 콜과 풋을 매수하고 매도해서 만든 복합적인 포지션으로 다양한 전략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일정 구간에서 횡보할 때 수익이 증가하도록 한다든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관계없이 일정 구간 밖으로 벗어날 때 수익이 발생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옵션을 합성하면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을 복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합성 선물이라고 부르는데 합성 선물과 선물의 괴리, 합성 선물과 지수의 괴리 등에서 차익 거래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략으로 박스, 컨버전, 리버설 등의 전략이 있습니다. 선물에 대한 강의 첫 시간에 선물의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에서부터 이론 가격이 계산돼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생겼을 경우 차익 거래의 기회가 생겨서 결국 시장 가격이 이론 가격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으로부터 옵션의 이론 가격이 계산돼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없어지는 수준으로 시장 가격과 이론 가격 간의 평행이 이루어지면서 옵션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앞에서 잠시 나왔던 콜풋 평형이란 수식을 한번 보실까요?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콜과 풋으로 합성 선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시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수식에 대한 설명은 기초 수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행사가인 콜과 풋옵션으로
합성 선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따라서 선물의 현재 가격과 합성 선물의 가격을 비교해서 차익 거래의 기회가 발생하는 조건이 형성되면 선물과 합성 선물 간의 차익 거래가 발생하고, 또한 기초자산과 합성 선물 간의 차익 거래의 기회가 발생하면 기초자산과 합성 선물 간의 차익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옵션의 가격도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옵션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이 잡히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옵션 거래 시 매수자에게는 권리가, 매도자에게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거래소에는 코스피 200 옵션, 개별 주식 옵션, 미국 달러 옵션이 상장되어 있고요. 옵션도 선물처럼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레버리지와 옵션의 다양한 특성을 활용한 레버리지 거래, 해지 거래, 전략 거래,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풋콜 평형으로 콜과 풋의 가격이 평형을 이루고 합성 선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선물과의 다양한 차익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옵션 거래에 대한 개념과 주요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가 지수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